차량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합니다. 유지비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감가도 피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나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차를 샀을 때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와 그럼에도 차량이 필요하다면 어떤 차를 어떻게 구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차를 사면 안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회초년생이다. 둘째,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다. 셋째, 나는 별다른 자산을 갖고 있지 않다. 넷째,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싶다. 혹은 부유하게 살고 싶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거나 혹은 넷 모두 해당이 된다면 이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사회초년생의 초기 목돈은 후에 부를 이뤄나갈 소중한 종잣돈이며 마중물입니다.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5년에서 10년을 세이브할 수도 있어요.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적은 돈에 긴 시간을 먹이면 돼요. 그리고 사회초년생이 가장 많은 시간을 먹일 수 있는 돈이 바로 초기 자금이에요. 마시멜로 이야기를 아시나요? 유명한 이야기니 다들 아실 거예요. 4살 아이들한테 실험을 했는데 마시멜로 1개를 15분간 먹지 않고 남겨둔다면 15분 후에 마시멜로 2개를 준다는, 또 참으면 4개를 주고 또 참으면 8개를 준다는. 실험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사회초년생의 목돈이 이 마시멜로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면 안 돼요. 2배, 4배, 8배로 불려야 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이 처음 모은 목돈으로 신차를 산다? 고급차를 산다? 그것도 외제차를 산다? 내 자산이 담긴 텃밭에 모든 걸 갉아먹는 메뚜기 떼를 풀어두는 것과 같아요. 심한 경우 나 자신의 존재 위기까지 초래합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친구는 2천만 원을 가까스로 모아서 신형 아반떼를 옵션 좋은 걸로 뽑았어요. B라는 친구는 2천만 원 갭으로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고요. 이들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이 어떨까요? 5년, 10년 뒤에도 새로운 투자나 시도를 한다고 하면 그때도 똑같은 흙수저일까요? 특히나 신차, 고급차, 외제차에 대해서 2가지를 인지하세요. 차는 필수제가 아니다. 차는 감가가 심하다. 우리나라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나라는 흔치 않아요. 특히 수도권은 버스나 지하철이 안 깔린 곳을 찾기가 더 힘들고요. 택시도 많고 카카오 택시라는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단순 이동수단이라면 택시를 마음껏 타는 게 차량 유지비보다 저렴할 거예요. 차값도 차값이지만 취득세, 자동차세, 보험료, 기름값, 주차비용, 부가적인 과태료 등은 사회초년생들의 3년에서 5년 정도는 갉아먹는 비용이에요. 필수제도 아닌 차량을 구매하려고 지금 내 시간에 5년치를 갈아 넣어야 살 수 있다면 차를 사는 것을 좀만 미룬다면 미래에는 1년치의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더 좋은 차를 마련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 단계에서 굳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해서 달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차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처음부터 자산 불리기에 올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떼고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잘 포장된 직진 코스에서 전력 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한 것과 같아요. 고가의 차량일수록, 외제차일수록, 신차일수록 사자마자 감가는 시작되는데요. 거의 1년에 10%씩 빠진다고 보면 돼요. 앞서 유지비와 함께 자산관리 개념에서 가장 큰 손실을 주는 부분이에요. 돈을 쓰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어요. 차, 명품, 게임, 레저 등 돈을 그냥 지출하는 소비가 하나이고요. 부동산, 주식, 채권, 코인까지 돈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투자가 다른 하나예요. 차를 단순한 소장용이나 과시용으로 사려는 건 사치고 소비가 맞고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단으로 쓰는 건 투자이고 영업경비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명품은 리셀할 수 있다. 부동산은 투기이다.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사야 한다. 경차는 위험하다. 영업직은 외제차를 타야 영업수익이 증가한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경우에 따라서 유효해요. 영업 및 서비스직인데 외제차를 타면 기대수익이 더 크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는 손익계산 잘해보면 투자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차량 구매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가장 이성적이고요. 개인의 소득보다는 개인의 자산과 더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연봉이 1억이더라도 아무런 자산이 없다면 내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자산에 먼저 돈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금수저로 태어나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부동산이 많다거나 할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내 앞으로 꾸준히 사놓은 주식이 있다거나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사업이 있다거나 뭐 하나라도 믿을 구석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차 뽑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사회 초년생이 차를 사면 안 되는 이유였다면 지금부터는 어쩔 수 없이 차를 사야 한다면에 대해 얘기할게요. 일 때문에 차가 필요하다거나 전편의 차량 구매의 장점들을 바탕으로 내 삶의 질이나 능률, 효율 면에서 차량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이라면 간단합니다. 유지비도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감가도 피할 수 있는 소형급의 중고차를 사세요. 개인적으로는 레이 추천해요. 경차임에도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고요. 차도 이쁘게 생겼어요. 경차 중에선 압도적이라 보고요. 소형 SUV로 티볼리도 추천해요. 차는 정말 잘 만들었어요. 회사가 많이 가서 그렇지. 그래 뭐 정말 최대로 아반떼까지 가격 방어도 좋고 연비도 좋고 최근 모델로 갈수록 디자인도 깡패가 돼가던데 저 같은 경우 한 2015년경에 첫 차를 샀는데 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냥 꽂혀서 샀어요. 11년식 쉐보레 크루즈를 동호회 카페에서 6개월 정도 눈팅하다가 딱 꽂혀서 샀던 것 같아요. 원체 차에 관심도 없고 좋은 차 욕심도 없는데 이때는 그냥 이 모델에 꽂혔어요. 당시 취득세 보험료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0만원 좀 넘게 샀는데 사기 전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사고 나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차를 기능적으로 보면 핸들 열선도 없고 오토와이퍼, 오토라이트 없고요. 운전석 시트는 엉뜨도 망가졌고 통풍 시트? 그런 거 없어요. 스마트키? 근데도 잘만 타고 다니고요. 이 차로 지금 와이프랑 연애하며 데리러 가거나 데려다 주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일할 때 업무용으로도 썼고요. 강연이나 강의들 들으러도 열심히 다녔고요. 부동산 임장도 이곳저곳 다닐 수 있었고 이 반평 남짓 공간 안에서 울고 웃은 기억도 많아요. 우리 첫 아이 출산할 때도 함께한 차라 저한테는 의미가 커요. 아버지는 수리해가며 타느니 좀 팔고 새로 사라는데 전 폐차할 때까지 탈 생각이에요. 뭐 수리도 안 할 거라. 어디 가서 주차해 놓으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 와요. 싸게 수리해 줄 수 있다고. 영업력에 감탄했잖아요. 이번엔 금액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기준으로 중고차 사이트에서 한 5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SK 엔카에는 15년식 이전 크루즈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여튼 팔려고 치면 한 200~300 정도 하겠죠? 200~300이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잠깐만 300이면 식기세척기나 건조기 정도 살 수 있는 돈인데 가전제품이 비싼 거야 차가 싼 거야. 유지비나 가끔 수리비 생각하면 충분히 바꿀 법도 한데 큰 불편함 없이 잘 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정도 비용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가 있음으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경제 상황과 기대 편익에 맞게 차를 고르면 돼요. 그렇다면 중고차는 어떻게 사는 게 좋을까요? 좋은 중고차 딜러 안다면 딜러 통해서 사세요. 차량마다 동호회 카페 있는데 저처럼 거기서 눈팅 좀 하면서 골라보고 괜찮은 매물 나오면 사세요. 이건 좀 꿀팁인데 자동차 경매를 이용해 볼 수도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하실 텐데 뭐 대기업들 뭐 옥션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하는 경매 말하는 거예요. 부동산, 동산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자동차도 경매로 나오거든요. 경매 보관된 차량 보러 가면 실제로 볼 수도 있고 시운전까지 못해도 직접 타보고 시동도 걸어볼 수 있어요. 경매차 보관 장소 가보시면 진짜 신차의 외제차의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대충 2~3년 지난 차량이라면 성능상 문제 있는 경우도 거의 없고 보증기간 내이기도 하고요. 신차임에도 어지간한 중고차보다 가격도 저렴해요. 경매라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는 게 자동차 경매는 사실 권리 분석이랄 것도 없어서 그냥 낙찰될 때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자주 찔러보면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차 알모 새끼가 알지도 못하면서 혼수질이냐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우선 저 차 알못은 맞아요.
근데 저도 어지간한 분들보다 좋은 차, 외제차 많이 타보기도 했고 보기도 많이 봤어요. 내 건 아니지만. 대학교 친구들도 취업하고는 저 포함 2명 빼고 다 외제차 뽑았고, 같은 업종에서 일했던 친구들은 하나같이 외제차만 끌고 다니는 카푸어도 많았고요. 아버지 G80 샀을 때 1차 문화 충격에 이모부 GV80 차 보고 2차 문화 충격 왔었고요. 차는 벤츠가 제일 비싼 건 줄 알았는데 지인이 포르쉐 911인가? 1년 걸려서 봤던데 이거 보면서 911, 파나메라 디자인에 놀랐었고, 근데 그뿐이에요. 저한테 와닿지가 않아요. 와, 좋긴 좋네. 근데 비싸다. 딱 이 정도? 저 911을 사면 매달 유지비가 몇백일 텐데 옵션 이것저것 넣으면 2억 돈 되는 걸 지금 투자로 세팅하면 매달 몇백씩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몇백씩 벌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직 제 수준에서는 차에 3천만 원 이상을 지불할 가치까지는 못 느끼겠더라고요. 차 할부는 이자도 겁나 비싸서 사더라도 현찰 박치기 해야 될 텐데, 결혼 전에 와이프 차 미니 사준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미니를 사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부담스러울 줄 몰랐어요. 미니 컨트리맨이 한 4,500 정도였나? 그때 풀업 산타페가 3,000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미니를 선택하는 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저희는 티볼리를 샀어요. 차 산 김에 주식도 같이 샀다가 폭망해. 오늘의 요약입니다. 사회초년생 차 사는 거 미뤄라. 사야 한다면 경차급 중고차를 사라. 이미 샀다면 폐차할 때까지 그냥 타라. 그리고 옵션에 핸들 열선은 꼭 넣어라. 겨울에 손바닥 붙어서 안